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김윤덕 장관님, 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어느 회의에 가셔서 서울 집값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전 대통령님 말씀은 네, 어떤 왕도가 없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저희 국토부에서는 공급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 전반을 다루는 부처는 아닙니다. 오히려 국토부에서는 주택 공급 및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또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부동산 대책 전반에 걸치는 것은 세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오버하는 거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공급 문제와 그다음에 어떤 규제적 또 토지 허가 이런 규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슬슬 발을 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 강남 3구하고 용산 등의 부동산 값 잡겠다고 이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 대책이 10월 15일 날 발표된 이후로 거기 집값이 4.4%나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을 보니까 광명의 25평 아파트가 17억을 찍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김윤덕 장관님이 왜 그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는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든든한 1차관님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넘기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규제, 비규제 빼놓고 규제, 비규제 가리지 않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역세권 신축 아파트는 요즘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서울에선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중저가 지역으로 또 경기도에선 서울과 가까운 역세권의 매수가가 몰리고 있다. 장관님, 진짜 초가상간 다 태우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의욕 있고 이제 활동하려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강남 3구는 못 들어가도 그래도 서울의 좀 외곽 지역이나 광명이나 이런 지역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거기도 이제 못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떠넘기고 그러실 차지가 아니고요. 좀 중심을 잡고 해달라는 정말 간곡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책이 없다고 뭐 대책을 세우신다고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는데 지난 정부 보세요. PPT 보시면은 노무현 정부는 막 오르고 문재인 정부도 막 올랐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막 올랐죠. 근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 안정적이거나 낮췄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제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배울 거는 배우고 익힐 거는 익히고 해갖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다른 세제 문제라든지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저를 찾아와 갖고 기존 집을 팔고 잔금 치르며 입주하고자 하나 627 규제 이후로 꽉 막혔다고 그러고 12월 31일 이후 신용 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다수의 미입주자들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신용 불량자의 재산 압류 등 통보해서 하루하루가 절박해서 잠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택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중심을 잡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관 말씀도 듣겠지만은 새로 1차관님 오셨으니까 시장 친화적으로 잘해보시겠다는
지난번에 그 취재 말씀하셨던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그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 주택 매매,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 떠넘기거나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된 그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인지 분명히 책임지고 감당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지금까지 국토부는 이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문제, 규제 문제라든가 또 특사경을 둘러싼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문제라든가 또 세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종합적인 대책에 기반해서 발표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부터 드렸고요. 저희 97 대책 또 10월 15일 대책 또한 그런 입장에 서서 발표해 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침소봉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진짜 흐름에 대해서 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침소봉대한 겁니까? 네? 그 부분 짚어서 얘기해 주세요. 어느 부분이 침소봉대한 겁니까? 자, 예. 저희들 10월 15일 그 대책 이후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있, 잘하겠다고 하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웃으세요. 웃음이 나옵니까? 1차관 말씀하세요. 자, 차관님, 아니 이제 가만있어, 배주영 의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말미에 우리 저 1차관이 새로 오셔서 그 인사 말씀을 좀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준영 의원님이 이제 질의 도중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셨으니까 차관님께서는 국회 새로 1차관으로 취임하신 걸 포함을 해서 부동산 정책 질의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인사 말씀과 함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자, 진행하세요. 자, 차관님.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부임한 김희탁입니다. 국토부 1차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여건이 엄중한 정책 환경 속에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긴밀히 상의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태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왜 어느 거요?